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늘 그냥 가볍게 노가리하려고 캔버스 사이즈 몇으로 그려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 그림에게 맞는 캔버스 사이즈가 있을 건데, 일단은 제가 업무 위주로 이야기해 줄게요.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려주세요 하고 말해 줍니다.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키면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 픽셀 뭡니까? 센치로 재지 않죠. 우리 픽셀로 잽니다. 픽셀이라는 거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픽셀이죠. 이 네모 하나가 픽셀입니다. 따다다다다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리는 거는 대부분 픽셀이라는 단위를 쓰면서 1128 픽셀이라는 거는 가로가 1100 그게 있다는 거겠죠. 세로도 그렇다. 일단은 사이즈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회사마다 원하는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폭을 3000 이상으로 해주세요 하는 회사도 있고요. 5000 이상으로 해주세요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5000 이상부터는 출력도 하거나 밀도 높은 그림들 많이 5000 정도까지 갑니다. 퀄리티 좀 높은 거 있잖아. 막 가로 일러스트에 인물 여러 명에 크게 그리고 홍보용 일러스트로 쓸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1000픽셀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업무를 맡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인물의 삼면도를 그리는 정면, 측면, 무기, 아이템 이런 거 그리는 업무 있죠. 이거는 가로로 겁나 길어지기 때문에 제한을 보통 그냥 세로로만 둡니다.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이렇게 한 세로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해상도를 알아야겠죠. 이제 72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72 했을 때는 좀 계단 형상같이 되게 지글지글해지고 선 같은 것도 선명하게 안 보이고 되게 흐릿흐릿하게 막 보이고 그러잖아.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해.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300 이상부터는 뭐냐? 출력물에 용이하다.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 DPI에 대해서 봅시다. DPI는 닷펄인치로 1인치당 얼마나 많은 점으로 표현되는지로 인쇄 출력물에 대한 단위.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인치가 있어도 여기에 10 DPI랑 20 DPI가 이건 우리가 멀리서 보면 좀 계단 같잖아. 도트 딱 그 도트 그래픽처럼 보이죠. 따다다다 계단 현상 나오고 동그라미를 같은 동그라미를 표현해도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따다다다 조금 더 부드럽게 됐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DPI가 높을수록 출력물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300 DPI 이상으로 해주세요 라고 대부분 옵니다. 350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출력물에서 350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보거든요. 회사마다 좀 다르다. 인쇄물은 무조건 300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도 알아야겠죠. 회사가 맡길 때 대충 이렇게 주면은 오케이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잖아.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개인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또 궁금할 건데요. 내가 그림이 좀 단순하고 밀도가 낮은 느낌이면은 해상도 낮아도 되고요. 캔버스 사이즈도 조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묘사를 많이 하고 싶어요. 명일방주라던가 백야극강이라던가 1999라던가 그런 것처럼 묘사가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당연히 해상도도 높아야 되고요. 캔버스도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시로 해상도 낮은 캔버스를 켜볼게요. 1000에다가 800으로 하자. 자, 제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을 여기다가 가져와 볼게요. 300에다가 4000, 9000 정도 한 그림은 이거예요. 이거를 옆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으아.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캔버스에 그렸다는 가정하에 줄여볼게요. 어떻게 그림이 깨지게 되는지. 지금 보면은 바로 계단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애가 도트화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런 묘사 같은 거를 하고 싶어. 나는 목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어. 근데 이렇게 캔버스 해상도도 낮고 사이즈가 작으면은 이게 자꾸 깨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묘사가 뭉개지고 원하는 만큼의
색 변화라던가 그라데이션이라던가 그런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 하고 싶어, 복잡한 거 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해상도랑 사이즈를 되게 키워야겠죠. 해상도가 크면은 이렇게까지 묘사가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도 그림 그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한다면은 모니터 사이즈, 모니터 뭐 사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조금 단순하고 셀 스타일의 이런 묘사가 많이 없는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화질 모니터를 써도 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실사라던가 너무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야 돼 라고 한다면은 높은 거 사야겠죠?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D, HD, FHD, QHD, 울트라 HD 4K 이거 아시죠?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갈수록 뭡니까? 픽셀 수가 적은 거예요. 화소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4K는 화면이 픽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선명하고 눈이 아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제가 모니터를 FHD, QHD, 4K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4K가 메인 모니터고 QHD가 서브고 FHD가 서브입니다. 그래서 이 FHD 같은 경우는 화소가 이제 낮으니까 디스코드 정도 켜놓고 있고요. QHD는 자료나 유튜브 노래 틀어놓고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의견인데 참고만 해주세요. 4K까지 쓸 필요는 나는 전혀 없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잖아. 픽셀이 너무 작으니까 글자라던가 포토샵으로 보면 이거 글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뭉개졌잖아. 이렇게 픽셀 좀 계단 현상이 일어났잖아. 이렇게 해서 글자가 부드럽게 보이거든. 다른 모니터는. 근데 4K는 너무 선명하니까 이 글자가 겁나 선명해. 눈이 진짜 아파. 그래가지고 비율을 조금 다운시켰어요. 눈이 겁나 아파가지고. 제 경험상 4K까지 모니터를 살 필요까진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실사라던가 고퀄리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4K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저의 좀 추천은 QHD 정도가 아닐까? QHD 정도면은 넉넉하다. HD까지는 비추. 왜냐면은 계단 현상이 좀 심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티크 13HD로 작업을 했었는데 선을 그어도 다 계단처럼 너무 쪼개져가지고 좀 그릴 맛이 안 나더라고요. 화면도 작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니터 같은 거 사실 때 웬만하면 오래오래 쓴다라고 생각하고 좀 좋은 거 맞추시는 게 좋지 않나?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모니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도 뭐 문제는 없을 거다. 맞아요. 모니터 크기도 중요해요. 이게 지금 모니터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픽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의 사이즈라서 27인치, 24인치 이거가 또 겁나 짜증나는 게 이게 몇 센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치인 거잖아. 모니터 사이즈는 다 이래. 몇 인치냐고. 그래서 인치는 뭐고 픽셀은 뭐임? 이 상태 사이즈 잘 보고 FHD인지 QHD인지 울트라 HD인지 이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요즘은 HD는 안 나와요. 거의 FHD부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마 이 4K를 120만 원인가?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 QHD가 한 70이었나? 지금은 좀 싸졌을 거예요. 그때 한창 비쌀 때 사가지고. 근데 120이 개 비싸잖아요. 120만 원 주고 사가지고는 지금 화소 낮춰서 쓰고 있잖아. 저처럼 손해보지 마시고 한 번씩 그 모니터 체험하는 데 가가지고 써봐. 그리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저처럼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게이밍 모니터는 사지 마라. 게이밍 모니터는 왜 사지 말으라고 하는 거냐.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에 물론 그 기능을 껐다 켰다도 되긴 하는데요. 게이밍 모니터에서 FPS 많이 하잖아. 어둠 속에서 적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둠 보정 같은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보정값이 최대한 안 들어간 모니터를 사야 되니까요.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거 안 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하면은 내 그림 이제 누렇게 보여요. 그냥 오로지 색깔에 집중할 수 있는 옵션들로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모니터를 볼 땐 색깔이 이렇고 핸드폰을 볼 땐 색깔이 이렇고 저 친구 모니터를 보면 색깔이 이렇고 막 다 달라요.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통일할 수가 없어. 다들 내 그림을 핸드폰으로 볼지 모니터로 볼지 아이패드로 볼지 갤럭시 탭으로 볼지 아무도 몰라.
달라. 제 그림을 조금 더 진또배기처럼 맛보고 싶다면은 당장 삼성 모니터로 바꿔서 보십시오 막 이럴 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 의도대로만 나오게 하면은 뭐 상관없다. 그래도 모니터를 좀 샀다면 체크는 해주는 게 좋겠죠. 핸드폰으로도 좀 체크해보고 너무 막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뭐 잘못 나오고 있진 않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좀 색감 보정 기능 이런 거는 다 끌 수 있어요. 옵션에서 막 끌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눈이 편안해야 되니까 밝기 좀 줄여도 괜찮은지. 옛날에 저도 삼성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판이더라고. 그림이 패널 뭐가 문제인지 모니터가 엄청 파랗게 나오고 있었던 거더라고. 색 재현율이 높은 모니터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LG 모니터를 엄청나게 선호해요. LG 모니터가 빨간색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새 모니터 다 LG고 고장이 잘 안 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커브드 모니터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게이밍하는 커브드 모니터로 그리면 그림 왜곡되겠죠? 안 됩니다. 캐릭터 막 휘어. 캐릭터가 활처럼 휘었다. 무조건 가서 시연하고 테스트 해보고 사요. 그게 최고예요. 조금 귀찮아도 모니터든 타블렛이든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싹 보고 사요. 그게 최고야.